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입니다. 혈맹, 한미관계는 피로 맺은 동맹으로 불립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동맹보다 이상인 것은 없으며 이렇게 피로 맺어진 혈맹은 더욱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며 말한 취임 일성에 맞게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 방미에 맞춰 아시아계 중호범죄 방지 법안에 서명을 하는 세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 문 대통령을 직접 초청하였는데, 이는 외국 정상에게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 엑시오스는 이를 두고 한국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높은 영예를 포함한다면서 수혜식에 한국의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한국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며, 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대하는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훈장을 받은 퍼켓 대령은 한국전쟁에 참여해 중공군과 맞서 싸운 영웅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을 이 자리에 초대하여 한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자, 봐라. 내 옆에는 든든한 한국이라는 동맹국이 있다. 나는 이 혈맹국인 한국과 너희 중국에 맞설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대내적으로 과시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한 달 전에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꿈도 꾸지 못할 장면일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오랜 우방이자 동맹국이지만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 맞서 전쟁을 벌이다 처참하게 참패한 전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동맹국이지만 피를 흘리며 같이 싸운 한국은 일본과는 동맹의 본질부터가 다르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논조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볼 수 없었던 한미 간의 케미를 보여줘 한국의 국격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벗고 이뤄진 회담이라 시중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직접 악수를 하는 등 친밀함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마스크를 두 겹으로 겹쳐 쓰고 확실한 거리두기를 하고 스가 총리를 만난 것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회담이나 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며 따로 거리두기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전염병에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확대 정상 모두 발언에서 회담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몰라 참모들에게 계속 시간이 지났다는 메모를 받았다며 예정보다 시간이 길어진 이유를 설명하며 한미 간의 돈독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도 없던 오찬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 메릴랜드 크립 케이크를 메인으로 하는 메뉴를 준비했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타국의 대통령에게 예정에도 없던 오찬을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서로 멀리 떨어져 앉아 마스크를 쓰고 햄버거를 대접받았던 스가 일본 총리는 햄버거에 손도 대지 않았던 장면과 비교하면 정말 대조적인 분위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한미 정상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먼저 42년 만에 풀린 미사일 사거리 제한입니다. 너무나 벅차고 깊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우리 채널을 통해 사거리 제한은 풀릴 것이며 핵잠도 갖추게 될 것이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친중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렇게 사거리 제한이 풀리니 더한 감격이 몰려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여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됐으며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되어 윈윈 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력 세계 6위의 군사 강국 한국에게 달려있던 족쇄를 풀었으니 이를 주변국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졌는데 군과 정부도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됐습니다.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됩니다. 해당 소식을 전하는 중국의 언론은 연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덩신왕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사거리 800km를 넘은 한국,
중국의 동북부 전역이 타격권으로 들어온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한국은 가장 후방 지역인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의 미사일부터 만들 것이며 그 후 일본 전역은 물론 중국의 내륙 중심부와 서쪽 지역까지 사거리에 들어오는 2000에서 3000km의 미사일을 만들어낼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직은 장기적인 이야기지만 차후 대륙 너머 존재하는 적을 타격하기 위한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동북아 전체를 덮어버리는 사거리인데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마무리했습니다. 신화닷컴은 사거리 해저로 아시아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환상을 품지 말자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화닷컴은 한국의 미사일 족쇄는 사라졌다며 비대칭 무기인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은 핵을 갖고 있는 주변국들에게조차도 잠재적 위협이 된다면서 이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를 바라보는 일본의 입장은 더 가슴 아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화닷컴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어 동맹국인 한국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주변국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한국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 같은 동맹국들에게는 스스로 미사일을 만들어 배치하게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닷컴 또한 미국은 한국에게 반도체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협조를 얻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한국에게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주는 거래를 했다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언론들의 말대로 우리나라에서 1000km면 북한 전역은 물론 북경과 도쿄가 사정권에 들어오고 2000km면 중국 내륙의 ICBM 기지 등 전략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미사일들은 그들이 핵을 갖고 있어도 한국을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격을 해봐야 그들도 석기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왕이뉴스는 사거리 제한 풀린 한국, 하지만 인민의 방구는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한국은 중국과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설령 한국의 미사일이 중국을 향하더라도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압될 것이라며 희망 섞이면서 부들부들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뭐라고 할까요? 북한이 서울을 해방시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어. 한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갖게 되면 무서워지는데 필요시 먼저 손을 쓰는 게 좋으니 서울을 먼저 타격하자. 왜 우리 언론들은 중국의 핵미사일이 한국을 조준하고 있다고 알리지 않지? 우리가 군사 원조를 통해 북한의 전쟁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나간다면 분명 한국의 미사일이 중국 전체를 사정권에 두겠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미국을 도와 중국 내륙 지역을 타격할 것입니다. 한국이 예전에 중공군에게 져서 전국에서 이를 갈던 시절을 잊어버렸나 보네. 우리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언론들은 저게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북한만 겨냥한 것일까? 한미가 저렇게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야. 저러면 한국도 중국, 러시아, 북한의 미사일 타격 대상이 되겠지. 전시에 먼저 한국의 미사일 기지와 방어 시스템 그리고 군용 활주로와 항구 등 주요 군사기지를 먼저 부셔버려야 해. 전시가 되면 한국도 어마무시한 적이 되겠군. 중국이 없었으면 이 세상은 어찌 되었을까? 한국은 미국에게 벗어나겠다며 분명 핵무기도 만들 거야. 일본도 긴장해야 할 것 같은데. 현무에서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서 핵미사일까지 이게 한국의 앞으로의 모습 아닐까? 중국을 작정하고 에워싸겠다는 의도네. 한국이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계속 생산한다면 우리는 북한에게 더 멀리 나가는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하게 만들어주자. 한국이 손을 쓰면 우리는 한국이 점령하고 있는 섬들을 빼앗아 버리자. 정상회담 하루 전인 20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취재진은 한국 같은 선진국에 백신을 공급해야 하는지, 즉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한국에게 백신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견해를 많이 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여기는데 정작 한국만 모르고 있다는 말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며 한국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백신 생산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고 국내 백신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본 한 교민분은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지만 한국 대통령이 미국 측의 이런 대접과 세심한 배려를 받는 모습을 처음 본다며 조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전쟁에서 허덕이던 한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 경제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빨리 전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